이게 개발을 볼 거고 갈 건지, 그죠? 네. 이제 실거주가 좀 중요한 쪽으로 갈 건지, 그죠? 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이 성수동이 이제 많이 비싸잖아요. 20평대 9억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고요. 네. 관악구 같은 경우는 뭐 7호선 역세권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성수동보다 가격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뭐 교통이 좋아야지 되고 교육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으면 뭐 개발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용산처럼 용산구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 가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희 4년 뒤 정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뚝섬 20평대 아파트 한양현대나 쌍용 아파트를 매수할지 네. 아니면 봉천 현대 30평대를 매수할지 지금 좀 고민돼서 상담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겸 실거주로 현대아파트랑 쌍용 아파트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두 곳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수대 각각 몇 평대 보셨다고요? 뚝섬 한양현대나 쌍용은 20평대고요. 네. 네, 봉천 현대는 30평대예요. 뚝섬 쪽은 20평대를 보셨고 현대아파트는 30평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투자를 해야 미래 가치가 높을지 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대는 30평대라고 하셨죠? 예, 봉천 현대는 예, 30평대. 그 30평대 얼마예요, 시세가? 지금 보신 게 7억 초반. 7억 초반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뚝섬 쌍용은 얼마예요? 9억. 9억 네, 정도 였어요. 되죠? 9억. 예. 알겠습니다. 8억, 네, 예, 8억 관악 현대 초반에 얘기하시는 9억, 거죠? 숭실대 입구 앞에 있는 네네, 거.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뚝섬 쪽에 있는 아파트와 이제 숭실대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뚝섬역 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죠? 여기 숭실대 쪽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성수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수동에 있는 뚝섬역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살 건지. 얘는 뭐 한 9억 정도 가나요? 9억 정도? 네. 9억이 넘죠? 9억 초반 정도였던 것 9억 같아요. 초반 네. 정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숭실대에 있는 현대. 네.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이제 7억. 34평인데 한 네. 7억 정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런 걸 갖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을 볼 거고 갈 건지. 그죠? 네. 이제 실거주가 좀 중요한 쪽으로 갈 건지. 그죠? 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이 성수동이 이제 많이 비싸잖아요. 20평대 9억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이고 성수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시간 관계상. 네. 어쨌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고요. 네. 관악구 같은 경우는 뭐 7호선 역세권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성수동보다 가격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보면 뭐 교통이 좋아야지 되고 교육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으면 뭐 개발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용산처럼 용산구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 가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악만 보면 관악은 교통 좋고 교육도 학교들도 그만 또 괜찮게 있어요. 여기가 7호선 역세권이고 다 좋은데 뭐 전반적인 개발 호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성수동은 네. 교통 좋은데 학교가 없고 개발 호재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발이잖아요. 그죠? 네. 개발 해주가 높은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대표적인 게 성수동, 용산 뭐 이런 지역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관악 살 것 같아요. 관악. 관악을요? 왜냐하면 저는 삶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도 가깝고 20평대보다는 좀 30평대가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9억을 투자할 걸로 7억이면 만족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금이 2억 정도가 남겠네요. 네. 자, 남은 2억 것 정도 같아요. 남는 자금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성수동 우리 투자하려고 그랬죠? 네. 거주하면서 여기는 투자죠, 투자. 네네. 그죠? 성수동이나 용산 지역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2억 정도면. 그러면 아파트 살면서 넓고 쾌적하게 살면서 관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관악 현대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장인 아파트거든요. 왜냐하면 30평대 치고 9억 미만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불경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거기다가 네. 이 용산이라든가 성수동에 2억 정도면 충분히 향후에 개발이 될 만한 다세대 같은 걸 충분히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다세대들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예, 제 그 투자금은 4억 5천 정도예요. 얼마요? 2억이 남진 않아요. 투자금은 4억 5천이라 지금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세를 끼고 일단 매수를 해서 나중에 네. 거주하실 거라며요. 네네. 거주는 할 건데 그때는 아마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현대로 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그리고 좀 대출을 좀 받으셔서 네네, 좀 남는 네네. 자금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예.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셔라. 예.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시는 거는 경기도 사시거든요. 예. 경기도의 저렴한 아파트에 사세요. 네. 근데 투자는 다 뭐 용산, 성수동, 강남 이렇게 좋은 곳에는 다 해놨어.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깔고 자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한 데 살면서 투자는 좋은 곳에 또 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자금 갖고. 네, 그렇죠. 그죠? 대신 삶의 질은 좀 쾌적할 거 아니에요. 넓은 평수 사니까. 그죠? 네. 그냥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예,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로만 보신 게 아니라 향후의 실거주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 현대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성수동의 다세대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